PKJ 자전거 피팅연구소 박광진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과 연장선에서 페달의 힘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그게 이제 신발 클립 피팅의 위치, 전후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릿의 전후 위치와 좌우 위치는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손상을 할 때 저는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 제 아는 동료 선수가 별명이 뽕쟁이였어. 뽕쟁이. 우리가 클릿을 경륜 선수들은 뽕이라고 하거든요. 그 뽕을 하루 종일 맞이는 거예요. 왜냐? 탈 때마다 느낌이 틀리니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예를 들어 클릿이 신발 슈즈 앞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신발 정중앙에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조절을 해야죠.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조절하면 답이 없습니다.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입니다. 제 스파이크입니다. 스파이크. 경륜에서는 슈즈를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제 슈즈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슈즈의 클릿은 거의 발 중앙에 가깝게 위치했죠. 실제로 앞으로 뒤로 최대로 밀착했을 때보다 더 뒤로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더 깎았어요. 플라스틱을. 깎아서 더 안쪽으로 밀었죠. 왜 그렇게 했느냐? 나중에 제가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제가 이제 좌측 반응상 연골 수술을 하면서 무릎에 이제 부하를 적게 가는 어떤 페달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릿을 뒤쪽으로 최대한 당기면 민감성도 떨어지고 무릎도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하니까 무릎의 부하는 작게 가고 엉덩이 쪽 근육, 둔근하고 햄스트링 쪽에 부하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클릿을 최대한 뒤로 밀어서 세팅을 했었습니다. 클릿은 색깔과 모양에 따라서 달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마노에서 나온 경륜용 클릿입니다. 이거는 아식스에서 나온 클릿인데 일단은 폭이 틀리죠. 폭이 틀리고, 그리고 색깔별로 각도도 틀려요. 각도도 틀려요. 단적인 예로 똑같은 아식스 클릿입니다. 흰색은 구형 아식스고 검은색은 신형 아식스입니다. 이 보면 각도가 틀려요. 일단은 신발 밑바닥하고 닿는 부위에서 일단 여기는 그대로 처음부터 닿아요. 클릿이.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클릿이 이만큼 이격이 있죠. 이만큼 붕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틀려요. 실제로. 신발은 아식스인데 클릿에 따라서 느낌이 틀리다. 그 말이죠. 시마노 클릿인데 이거는 또 각도도 틀려요. 일직선을 봤을 때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각도가 틀리죠. 실제로 신발을 신으면 느낌이 틀립니다. 클릿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많은 차이가 있다. 심지어는 요 간격, 요 폭도 틀려요. 클립마다. 그래서 어떤 클립은 좀 플로트가 좀 많이 되는 클릿이 있고, 어떤 클릿은 거의 고정되다시피 하는 클릿이 있습니다. 저는 선수생활 15년 동안 선수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걸 저는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양쪽 일단은 발 사이즈가 틀려요. 왼발이 크고 한 5mm 정도 큽니다. 오른발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희한한 세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신발을, 슈즈를 왼쪽은 265, 오른쪽은 260을 신는 거죠. 짝재기를 신는 겁니다. 짝재기를. 실제로 그렇게 해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근데 비추천. 느낌은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타다 보니까 느낌이 좀 별로 안 좋아요. 또 어떤 경험이 있냐면 크랭크를 짝재기로 쓴 겁니다. 한쪽은 270, 한쪽은 170, 한쪽은 170, 2.5. 일단은 느낌이 처음에는 그냥
괜찮다 싶었어요. 제가 이제 오른쪽이 좀 짧다고 느끼는 오른쪽을 긴 걸 왼쪽을 짧은 걸 쓴 거죠. 근데 실제로 인터벌 트레이닝 짧은 시간에 강한 부하를 주니까 몸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몸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추천. 실제 연습 때는 소화가 되는데 막상 실전같이 하니까 소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했듯이 제가 초창기 경륜 시절에는 클릿을 제일 앞에다가 이 클릿을 제일 앞에다가 완전히 까치발 꽃발로 탔어요. 꽃발로. 위에서 그냥 말듯이. 근데 경륜 후반부에 가서는 제일 뒤로 해가지고 거의 발 전체로 뭉개듯이 페달링을 한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클릿이 앞에 가 있으면 순발력이 좋아지겠죠. 짧은 시간에 하지만 클릿이 뒤쪽에 있다. 그러면 뭔가 지그시 밟는 느낌이 들겠죠. 찌그러기 좋아지는 거예요. 최대치 토크는 작지만 지속적인 토크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평지 탈 때, 어필 탈 때, 케이던스, 회전력으로 탈 때, 돌릴 때 어떤 느낌이 틀립니다. 느낌이 틀려요. 그리고 실제로 크랭크를 긴 걸 쓰면 회전력이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륜에서는 165가 있고 167.5가 있고 170, 172.5 뭐 이 정도 선에서 사는데 제가 170을 썼어요. 근데 선수들 사이에서는 170이 크랭크가 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벼운 기아로 벨로드롬에서 가벼운 기아로 타면 시속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회전이 나온다는 거죠. 회전이 나온다. 페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요. 먼저 평페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그 운동화 신고 일반 그냥 자전거 생활자전거 탈 때 그 페달, 평페달. 그 다음에 스피드 플레이라는 페달이 있어요. 그거는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그래요. 동그란 어떤 페달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클립리스. 클립리스는 뭐 요거죠. 클립. 룩하고 시마노는 약간 모양이 틀립니다. 실제로 페달도 모양이 틀리고요. 룩하고 시마노는 발끝이, 스피드 플레이는 발볼, 좀 중간 쪽에 회전의 중심축이 있다. 그 말은 스피드 플레이는 조금 안쪽으로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산악용 클릿입니다. 산악용 클릿. 이탈이 쉽고, 그러니까 이탈이 쉽고 산악에서 탈 때는 가끔 가다가 뭐 페달에서 신발을 벗고 자전거를 업고 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탈이 쉽고 편안합니다. 이거 뭐 일상생활 속에서 신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발을 신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면 걸어 다닐 때 불편하겠죠. 그 다음 트랙 경주용 페달. 요겁니다. 요거 트랙용. 딱 고정시키고 클립밴드로 꽉 조우죠. 트랙용입니다. 그 다음 플로트라는 게 있어요. 플로트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클리비스 페달 같은 경우는 딱 고정이 된 상태가 되면 초보자들은 부상이 와요. 왜냐면 무릎이 딱 고정된 상태에서 계속 페달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유격을 주는 거죠. 약간의 유격. 그래서 이걸 우리 플로트라고 해요. 스피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유격이 좀 큽니다. 반면에 클리비스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스피드 플레이 페달을 통해서 조금 익숙해지면 조금씩 줄여나가면 돼요. 플로트를. 그러다가 뭐 클리비스 페달로 바꿔도 되고 전환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클릿 세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앞뒤 위치입니다. 앞뒤 위치. 클릿 앞, 클립 뒤. 자, 볼게요. 먼저 일반적으로 페달에 클릿을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클릿을 처음에 슈즈를 구입하고 클릿을 끼웠을 때 나사를 안 좋은 상태에서 아래 위로 하면 최대한 이동됩니다. 그 중간 위치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어떤 보통의 클립 피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죠. 우리 사람들은 발 사이즈, 발 모양이 다 틀려요. 발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치, 사람마다 그 신발을 신고 밟았을 때 똑같은 발 사이즈라도
페달을 밟았을 때 위치가 틀린 거죠. 그래서 그 발볼 위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볼 위치. 발바닥에서 가장 넓은 부위, 옆에서 보면 볼록 튀어나온 부위, 그 부위로 페달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 위치를 어떻게 신발에 표시를 하느냐. 그럼 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페달하고 클릿은 동력을 전달하는 유일한 부분이다. 유일한 부분. 클릿이 앞에 있을 때 사용되는 근육은 어느 근육을 사용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무릎 위 근육, 대퇴사두근을 사용합니다. 이 근육은 솔직히 말하면 순발력은 있지만 빨리 지쳐요. 크기가 짧아요. 빨리 지치고. 반면에 클릿이 뒤에 있으면 순발력은 좀 늦을 수 있지만 어때요? 우리 엉덩이 쪽 근육, 둔근하고 햄스트링 근육, 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잖아요. 근육이 잘 안 지쳐요. 지구력에 좋은 근육. 그래서 도로선수, 지구력 선수들은 안장을 좀 뒤로 앉고 클릿을 뒤쪽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는 플로팅 각도가 큰 스피드 플레이 페달을 먼저 사용하시는 게 좋고, 팔자그름. 클릿 세팅의 가장 핵심은 뭐냐? 사람의 걸음걸이 모양을 반영한 어떤 세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약간 팔자다 그러면 클릿도 약간 팔자로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약간은 팔자예요. 우리가 안짱다리라고 하죠. 내반설은 안짱다리는 거의 일부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양반다리, 팔자이기 때문에 약간 클릿을 돌려서 세팅하는 것도 괜찮다. 다리 길이 차이가 난다. 저같이 뭐 발 크기 사이즈가 차이 나듯이 사람들마다 골반이 틀어져서 다리 길이 차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힘, 클릿 웨지, 클릿하고 슈즈 바닥하고 사이에 한쪽은 각도가 약간 두껍고 한쪽은 얇은 힘, 클릿 웨지를 삽입해서 그걸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릿을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에 따라서 안장 위치도 변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자전거 피팅에서 어느 한 부분만 바꾼다고 해서 그 세팅이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바꾸면 다 바꿔야 돼요. 참고로 어제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피팅 받았던 분인데, 제가 피팅 다 하고 핸들 스텝만 70에서 한 80이나 90으로 교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참 그게 참 웃긴 게, 그렇게 실제로 바꾸면 그것만 바꾸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저한테 문자 온 거는 느낌이 완전히 틀려서 너무 힘듭니다. 실제로 저도 선생을 할 때 그랬어요. 핸들 스템을 100을 쓰다가 110으로 딱 바꾸면 딱 내 사이즈에 맞겠는데 하고 실제 바꾸면 어때요? 자전거 안 나갑니다.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하나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전거 피팅은 참 민감하면서도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클릿을 발 뒤꿈치 쪽으로 만약에 10mm 이동하면 안장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안장을 5 내지 6mm 낮춰야 된다. 상대적으로. 왜냐? 지렛대가 짧아졌잖아요. 안장을 낮춰야죠. 다음으로 앞에서 말했던 제가 클릿의 그 위치, 내 발 모양에 맞는 클릿의 위치는 어딜까? 그걸 이제 스티브 호그 박사가 그걸 이제 어쩌면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 한번 보실까요? 일단 우리 발입니다. 발은 중족골, 적지골이 있는데, 일단 엄지발가락 중족골 끝, 새끼발가락 중족골 끝 평행하게 선을 거예요. 그 선의 중앙선이 바로 뭐다? 발볼이라는 거죠. 발볼의 중심이라는 거죠. 자, 선긋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종이를 말았어요. 종이를 여기 갖다 댔죠. 그래가지고 선을 껐습니다. 이렇게 선을 꺼가지고 가운데, 뭐 약간 가운데는 아니지만 가운데, 거기에 테이프를 붙여서, 이쑤시개죠. 잘라서 테이프를 붙여요.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래가지고
슈즈를 신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볼록 튀어나오겠죠. 이 부분이. 그 부분에 펜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간단하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슈즈 사이즈가 255입니다. 제 발 신으면 완전히 발가락이 꽉 끼어요. 근데 이 나무 조각을 신고 신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다. 근데 뭐 일반 도로 타시는 분들은 슈즈가 조금 큰 편이잖아요. 뭐 무난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슈즈는 좀 힘들다. 그래서 실제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근데 글리스는 여기 있잖아요. 저는 물론 글리스 안쪽에 위치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글릿이 닿는 부위 여기 가면 어떻습니까? 아까 발볼 조항은 여기가 되는 거죠. 글릿이 여기 위치하니까. 글릿이 여기 딱 받으면 발볼 축, 페달 축은 이 정도 위치하겠죠. 자, 그리고 그 페달 축 중심하고 아까 면봉 그 부분이 딱 일치해야 좋으냐? 또 그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민감합니다. 그것만 일치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보통 그 위치보다 어떻게? 글릿이 더 뒤로 가야 된다. 글릿이 더 뒤로 가야 된다. 글릿이. 왜냐? 우리 인간의 어떤 신체 구조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 쿵 누른다 같으면 딱 축에 딱 오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선으로 페달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 앞꿈치 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무게중심이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글릿을 좀 더 안으로 밀어라. 안으로 밀어라. 그래서 발 사이즈별로 글릿이 딱 축하고 표시했던 축하고 페달 축하고 딱 일치했다면 어떻게 해라? 이걸 이렇게 앞으로 더 깊이 뒤로 열어. 글릿을 더 뒤로 당겨라. 사이즈별로 36에서 38은 7에서 9mm 이렇게 뒤로 당겨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상태에서 글릿을 뒤쪽으로 요 글릿을 뒤로 당겨라. 이해가 되십니까? 더 깊이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페달 축의 힘 전달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또 학자마다 틀립니다. 스티브 호우 박사는 이렇게 제안했지만 보통 한 1cm 정도 뒤로 가면 맞겠다는 어떤 얘기죠. 그 다음에 앤디 프루트 박사는 어떻게 얘기했냐? 265mm 기준으로 했을 때 이보다 발이 크면 뒤로 위치시키라고 얘기해요. 학자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뭐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수들조차도 이거에 대한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실제로 글립 위치만으로 모든 걸 또 판단하는 것도 또 무리가 있어요.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글릿이 뒤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안장을 또 뒤로 빼버리면 또 글릿이 앞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 글립 위치를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공식은 이렇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글릿이 앞에 있다.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아까 말했듯이 순발력, 스피드는 좋아집니다. 급가속, 갑자기 힘을 써야 된다. 스프린트 선수들은 앞에 있어요. 대체적으로. 도로 선수들은 뒤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경륜 선수들도 초창기 때는 앞에 많이 있었어요. 그때 초창기 경륜에서는 기어비가 좀 낮았어요. 가벼운 기아를 탔죠. 그런데 최근에 경륜에서 기어비는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때요? 그래서 전부 뒤에 가 있어요. 전부 뒤에 가 있어요. 전부 뒤에. 그런 어떤 변화가 있어요. 기아가 무거워짐으로 해서 글립 위치가 뒤로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발 앞꿈치에 글릿이 있다. 어떻게 됩니까? 뒤꿈치가 처지겠죠. 그러면 아킬레스건이 어때요? 아프죠? 아프면서 뒤꿈치가 처지니까 상대적으로 무릎 각도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무릎 각도가 쭉 무릎이 더 펴지게 되는 거죠. 뒤꿈치가 처지게 되고. 그리고 발목 질의 길이가 증가한다. 글릿이 안쪽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발목, 그러니까 발목 질의 길이,
요 클릿이 앞에 있으면 발목 길이가 길잖아요. 근데 클릿이 안에 가면 요 길이 짧잖아요.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으면 길어지고 뒤에 있으면 짧아지는 거죠. 그 다음 상사점에서 클릿이 앞에 있는 상사점 올라가면 각도 더 작아지겠죠. 각도가. 맞죠? 안에 있으면 각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각도는 상사점 12시 방향에 신발이 왔을 때 더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안장이 낮아진다. 맞죠? 상대적으로 클릿이 앞에 있으면 안장이 낮게 느껴지죠. 깊이 있으면 안장이 높게 느껴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 앞에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다. 앞에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다. 자, 클릿이 뒤에 있다. 이 제 신발같이 클릿이 뒤에 있다. 그럼 장거리에 유리합니다. 장거리 타실 때 유리하고 발 전체로 페달링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점이 뭐라 했습니까? 무릎의 보아가 작다. 무릎의 보아가 작다. 그리고 지구력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리고 제가 또 이 클릿을 제 같은 경우 뒤쪽에 위치하게 했던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좀 민감하거든요. 예. 피팅 중독자라는 별명이 있어서 민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싫다. 민감한 거 싫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아예 그냥 감각을 무디게 만들자. 클릿을 뒤에다가 아예 위치시켜버리자. 그러니까 느낌을 양발의 차이를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타다가 제가 어느 날 또 완전 세팅을 앞에다가 한번 해보고 타봤어요. 완전히 느낌이 틀려요. 딴 신발을 신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안에다가 무디게 해서 탔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또 효과가 있느냐? 오리발 자세. 우리가 사람은 다 이렇게 오리발 팔자가 있죠. 약간 팔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뒤꿈치가 크랭크에 닿죠. 클릿이 앞에 있다. 그러면 뒤꿈치가 더 안으로 갑니다. 하지만 클릿이 뒤에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뒤꿈치가 페달에 크랭크에 닿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 겁니다. 파워 전달에 유리하다. 지렛대가 짧아지니까 파워 전달에 유리하죠. 짧을수록 파워는 더 크죠. 지구력, 파워 지구력. 제가 실제로 훈련량은 작았지만 실제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짧아지고 발 전체를 밟으니까 근력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짧은 거는 소화를 시킬 수 있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하풋 해결한다. 하풋 해결한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뒤로 당겼지만 실제로 클릿이 여기 위치한 선수가 있었어요. 다이아나 리프라는 선수인데 트라이애슬론 선수입니다. 여기에 위치시고 발 전체를 그냥 꾹꾹 바른 거죠. 특히 트라이애슬론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타고 나서 또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근육에 어느 특정 부위에 부하가 안 가는 어떤 페달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애슬론 하시는 분들 자전거 탈 때도 달리기 자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타잖아요. 예전에 옛날에 사이클 탔던 선수들은 달리는 걸 아예 안 했어요. 훈련에서 달리기는 일체 안 했다고 했어요. 왜냐? 자전거 근육하고 달리는 근육은 반대거든요. 실제로 저도 자전거 타면서 경륜 선수 15년 하면서 달리는 걸 몇 번 안 해본 것 같아요. 달리면 자전거 안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달리는 게, 제가 육상선수 출신인데 달리는 게 어색해요. 지금 달리면 근육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신발 가운데다가 위치했을 때는 어떻다? 발 근육, 다리 근육이 어떤 특정 부위에 힘이 가는 게 아니고 발 전체, 다리 전체에 어떤 근육에 힘이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정한 부위에 어떤 굳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트라이애슬론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안쪽에다가 그래서 위치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장거리 라이딩 유의하고 토크. 최대 파워 토크는 낮습니다. 최대치는 낮지만 지속적으로 일정한 어떤 높은 토크를 유지할 수 있다. 발 가운데 있으면. 근육의 수축이 줄어든다.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우리 서커트 할 때 이렇게 들면 무거운 무게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면. 근데 푹 앉았다가 들면 무거운 무게 이래 하면 훅 쳐지죠. 그 원리입니다. 근육의 수축이 줄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 최대 토크의 10% 정도 낮아지지만 지속적으로 최저치는 더 높다네요. 회복이 더 빠르다. 말했죠. 트라이애슬론 하시는 분들은 회복이 빨라야 되죠.
그래서 회복이 빠르고 무릎에 부하를 적게 준다. 무릎에. 제가 무릎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저한테 동호인분들 피팅 받으러 오시면 무릎 수술했다. 무릎이 안 좋다 하면 제가 되도록이면 안쪽에다가 클릿을 위치시켜줍니다. 더불어서 클릿 위치가 안쪽으로 가면 안장이나 핸들바 위치도 달라진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차후 처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클릿의 앞뒤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클릿이 앞에 있으면 순발력이 유리하다. 순발력이 지렛대가 길어진다. 상사점에서 각이 작아진다. 뭐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요. 안에 있으면 지구력, 발 전체로 배달한다. 무릎의 어떤 통증을 낮춘다. 민감한 어떤 동호인들, 선수들의 어떤 민감성을 둔화시킨다. 그래서 최대 토크 낮지만 지속적으로 일정한 토크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클릿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시는, 지금도 클릿을 만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아마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클릿 어떤 위치만으로 모든 세팅이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차후에 또 찍게 되는 영상들, 안장이나 핸들바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어떤 피팅을 하시면 자신에게 최적의 어떤 자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